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좀 쉽지 않다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고, 항상 강조했던 어삼, 시사, 중킬 파트의 공통범위의 어떤 위기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예를 들면 12번까지는 좀 평이하게 문제를 깔끔하게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13번부터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준킬러의 지뢰밭이 시작됐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단 공통범위가 조금 쉽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 왜냐하면 이런 13번 같은 위기감이 저는 9번이나 10번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12번까지는 제가 보기엔 좀 평이하게 이제 준 편이고요. 13번 그리고 14번, 15번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출제를 한 거죠. 뒷부분의 문제를 좀 어렵게 내기를 딱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어썸 모의고사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15번은 주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상가감수랑 무엇? 점화식일 건데, 이번에는 점화식일 거야. 그리고 결국엔 수능의 선택도 점화식일 거야. 그리고 정추론과 역추론, 방정식을 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썸 모의고사 2회, 3회에 똑같이 15번 문제 유형들을 제가 넣어놓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14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적분의 참거짓 판단 문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 15번보다 14번을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단다. 혹은 13번이 15번보다 더 어렵게 느껴져도 그게 어색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위기관리를 잘하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14번의 기니디 미적분 관련된 문제, 상가감수 해석 문제가 나왔고, 이거 더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15번은요, 나한테 10분이 있다, 계산하면서 풀 수 있어. 물론 선생님은 이거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관계를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약간 스킬적으로 억지스럽게 풀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설 강의는 그냥 이렇게 연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15번까지 이해하게 돼.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18번, 19번까지는 사실 좀 평이에요. 19번도 좀 계산이 들어가는 편이지만 평이한 편. 그래서 20번, 21번, 22번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21번은 사실상 쉬웠잖아. 그럼 생각해봐. 20번, 22번. 근데 22번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문제였고, 최상위권 학생들에겐 지극히 답이 명확하게 보였던, 왜냐하면 신경 써야 될 선생님이 특이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의심해야 될 점, 뭐 의심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특이점이나 의심점. 그런 점의 위치가 좀 명확해. 그래서 최상위권들이나 어쨌든 뭐 상위권 친구들에겐 좀 답이 보이는 형식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극한 표시를 해서 미계수의 좌우미계수를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다. 22번이 내가 얘기했던 3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일 것이다. 어때요? 맞죠? 근데 이 기조는 수능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의 측면에서 내가 완전 극상위권이야, 그럼 22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냐, 22번을 놓치더라도 다른 번호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요, 21번은 상당히 평이한 문제예요. 번호대로 치면. 그러니까 20번이 나한테 어려웠어. 그러니까 21번, 22번을 다 버렸다. 이건 뭐 전략적으로 잘못된 거죠. 시간이 없어서 내가 21번을 못 봤어.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야. 내가 어려워서 22번을 못 풀었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시간 없어가지고 21번을 못 봤네. 이런 걸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30문제 100분의 시간 관리의 측면에서 올해는 제 생각에는 실전 모의고사의 역할이 다른 어떤 해보다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 근데 이제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도 공통번외의 준킬러가 좀 빡빡하고, 당연히 선택 과목에서도 그런 준킬러의 위기감을 적당히 줄 수 있는 적절히 어려운 실전 모의고사를 좀 다수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100분의 시간을 얼마나 내가 잘 장악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만점을 맞느냐 못 맞느냐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 만점자는 내가 보기엔 많지 않을 거예요. 원점수를 제가 예측하기로는 80점 초반대 83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잘 나왔더라고. 근데 예측이 좀 틀리긴 했는데요. 85, 6점 정도 잡히더라고요. 미적분 기준으로. 그렇다면 1등급 컷이 85점인 시험은 그럼 쉬운 시험이냐고요?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만점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90점을 넘기는 게 모든 선택 과목에게 관건이 되는 시험인 거야. 그렇다면 100분의 긴장감 관리라는 측면에서 올해는 실전 모의고사의 중요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 얘기고요. 4, 5등급인 친구들은요, 봐봐. 내가 언급했던 그런 어려운 문제를 빼고 앞쪽의 문제들은 사실상 상당히 평이한,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6평보다 좀 쉬웠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이었을 것 같냐면, 앞쪽 문제가 그래도 좀 평이한 상태였고 뒤쪽 문제 어려운 걸 이렇게 좀 담아놓은 거예요. 약간 구형 문제처럼.
나는 평가원 이 부분을 의도했던 것 같아. 이건 이제 선생님의 뇌피셜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으세요. 6월 모평은 전체적으로 어삼, 쉬사, 준키를 되게 균등하게 지뢰밭을 많이 깔아놨던 시험이라면 이번 9회 모의평가는요, 그 킬러 번호 위치, 그 뒷번호의 문제를 확 무게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통계치의 움직임을 좀 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조합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어삼, 쉬사, 준킬 그리고 킬러 번호까지를 좀 균등하게 잡아놓고 전체적인 위기감이 3점부터 좀 일어날 수 있도록 6평처럼 그리고 9평을 잘 섞어서 난이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합한 형태로 수능 문제가 나올 거라서 수능이 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등급 컷은요 85점 미적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85점 저는 이하가 될 것 같아요. 수능 점수라면.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 평가원이 생각하는 조절점일 것 같아. 그러니까 90점을 넘기는 게 목표가 되는 시험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점이면 좋은데 만점이면 당연히 좋지. 뭐 싫은 게 어딨어?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100분의 시간이 부족하게 지금처럼 만들 거야. 그러면 22번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시 가봐. 21번. 이게 쉬운 문제잖아. 빨리 골라서 1분 컷 하셨어야 돼요. 거기서 벌어들인 시간이 저는 20번으로 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번하고 21번을 합해가지고 두 개 합해가지고 한 8분? 이 정도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번이 절대값이 하나가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어려워 보이게 만들었는데 20번, 21번에서의 긴장감 관리가 잘 됐다면 전체적으로 등급이 난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부분인 거야. 그렇게 전체적인 시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문제다. 근데 6평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저는 선택 과목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능은 그 중간 지점에 어떤가를 좀 결정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6월하고 9월 문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낸 문제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련한 출제자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출제자가 들어와 계십니다. 너희들의 그 머릿속에 거의 들어가 있고 너희들 머리 위에서 노는 분인 것 같아요. 출제 문제도 계산이 좀 더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경향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100분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일부러 계산이 더럽게 들어간 상태다. 그걸 배제한다면 전체적으로 아이디어와 설계는 지극히 깔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6평이 조금 더 좋은데 이거는 최근 9평 문제 중에서 저는 제일 잘 나왔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문제의 어떤 면면을 봤을 때. 그래서 6월 9월 그리고 6월 변형, 9월 변형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의 6월 변형 문제는 대부분 어디 들어가 있냐면 어썸 모의고사에 들어가 있고요. 9월 변형 문제는 선생님이 나중에 파이널 극비 노트나 대치동 에세이 보조 자료로 선생님이 올려 드릴 거예요. 아마 파이널 극비 노트가 될 것 같아. 마지막 한 권을 들고 수험장에 들어가는 그쪽. 거기에 선생님이 9평 변형까지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 제일 중요한 건 6평 문제. 제일 중요한 건 9평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면면들, 뭐 22번 같은 문제를 좀 시간을 길게 두고 여러 가지 풀이를 좀 조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현경쌤의 풀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EBS에서 준 거, 뭐 다른 쌤의 풀이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다양한 풀이를 킬러 문제를 좀 연습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뭐 좀 중상위권 이상인 친구들에게. 그래서 6월, 9월 문제를 거의 보물처럼 암기하면서 푸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이디어가 공유되어 있는 또는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유지된 상태의 변형 문제도 굉장히 좀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으니까 아직 풀지 않은 친구들은 어썸 모의고사와 나중에 파이널 극비노트 등등등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전체적인 뭐 개요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디테일은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 등등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해설 강의도 차분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끝이라고 외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거죠. 수능이 하루 남았던, 이틀이 남았던, 한 달이 남았던, 그래 70일이 남았던 같은 텐션, 긴장감을 가지고 같은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묵직하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저는 끝에 결국엔 성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제 자리를 지킬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긴장감 그대로 수능장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현 경이었습니다.